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임대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감액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한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의 국민연금을 기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수입을 위해서 근로소득이든 아니면 작은 임대소득이든 이런 것을 올려서 이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최대 50%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감액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감액이 된다는 사실. 자, 여기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소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근로소득, 누군가에게 이제 뭐 취직이 돼서 근로하는 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본인이 조그만하게 사업을 해서 올리는 소득, 그런 게 포함이 되겠고요. 임대소득이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임대를 줘서 생기는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정 금액, 2024년 기준으로는 299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바뀌는지는 뒤쪽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 다음에 개인연금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감액 조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에 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5년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소득을 감액하는 거고요.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71세 때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공무원이신 분들, 교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5년간만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많으면 교장 선생님을 했더라도 연금이 반에까지도 감소될 수 있다. 물론 조금 굉장히 많이 임대료가 나와야 되겠죠. 어느 정도인지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299만 원을 A값이라고 합니다. A값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간 평균 소득을 넘기면은 그 이제 초과 소득액에 비례해서 노령연금을 깎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기준으로는 약 299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행을 당하고 있는가 봤더니 2023년 기준으로 11만 명 정도 되고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월 소득액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더 나온다. 700만 원이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상의 이제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2만 명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감액을 당하는 사람들은 12만 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부동산 소득 그 임대소득 신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60세부터 69세 이하까지는 2022년 기준으로 40만 명이나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요. 소득 금액은 총 합치면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죠. 평균 소득은 160여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60대가 40만 명, 그 다음에 50대가 38만 명, 40대가 22만 명, 30대가 7만 명, 20대가 16,000명,
10대도 있네요. 3,200여 명.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임대에서 소득이 나오시는 분들은 140여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월 소득이 160만 원이니까요. 요 정도 가지고는 일단 평균적으로는 안심이 되는데,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99만 원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말고 다른 소득이 있잖아요. 뭐 근로소득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사업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 조금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노령연금이 그러면 얼마나 삭감이 되느냐를 봤더니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연금의 규모가 23년 같은 경우에는 2,167억까지 감액이 되었고요. 24년 6월 기준으로는 벌써 1,34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렇다 그렇게 보이시겠지만은 전체적인 감액된 액수를 보면은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정부가 노인의 소득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죠. 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득이 다 합쳐져서 이제 근로소득과 또 임대소득 이렇게 합쳐져서 어느 정도 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깎는 거는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이 마당에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소득세를 납부를 했고, 재산세도 납부를 했고, 종부세도 납부를 했고,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까지 다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국민연금을 감액한다는 거는 그 금액의 그 높고 낮고를 따지기 전에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23년 5월에 공적연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을 번다고 해서 연금을 깎는 제도는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